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했는데 그 쌀값 폭등의 원인이 민영화라는 게 지금 들통이 났는데 요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일본에서 이렇게 쌀값이 폭등한 거는 뭐 이례적인 일이죠. 기본적으로 쌀값이 폭등을 하려면은 뭐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뭐 지진, 홍수, 뭐 가뭄 이런 자연재해가 있어야지 이제 쌀농사 망해가지고 남은 쌀이 별로 없어가지고 쌀값이 폭등하거나 그러거든. 그쵸?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그런 자연재해가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폭등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원래 일본은 쌀값이 굉장히 싸요. 쌀이 주식인 나라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가지고 생활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쌀값을 낮게 만든단 말이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들면은 반란이 일어나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의 세금을 내주는 서민들의 생활을 지키는 게 이제 국가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또한 이런 식으로 뭐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착취를 하지만은 그래도 서민들 먹고는 살아야 되지 하면서 서민 물가는 안정화되어 있는 걸로 유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월급도 몇십 년째 동결하고 이러면서 서민 생활 팍팍하다 하지만은 슈퍼마켓 물가만큼은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이게 일본의 스타일이었다 이거죠. 게다가 안 그래도 일본 쌀이 싸가지고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었는데 일본 쌀 가격이 더 박살난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후쿠시마 사태예요.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지면서 후쿠시마 관련해 이제 근처에 있었던 농가들이 싸그리 다 망하거든. 그런데 뭐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서 쌀농사 짓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근처에 원전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 근처에 쌀을 누가 사 먹겠어? 완전 쌀농사 망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이 후쿠시마 쌀을 다 매입을 합니다. 다 매입을 한 다음에 일본 기업 불러 앉혀놓고 야 너네들 이 쌀 방사능 없고 안전해. 근거는 없고 증거는 없지만 일단 안전해. 너네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겠지? 사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잘 밉보였다가는 지금 난리 나거든. 그쵸? 세무조사 당할 수도 있고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눈치 좀 보다가 뭐 싸게 준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안 먹으면 되지 해가지고 대량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풀어버립니다. 근데 대놓고 후쿠시마 쌀이라고 적어놓으면 너도 안 사고 나도 안 사고 우리 모두가 안 산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쌀이라는 내용을 지워버리고 이제 그냥 호남미 노브랜드 쌀로 시중에 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엄청 싸게 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규동 체인점들이 이 후쿠시마 쌀을 사가지고 이제 팔고 게다가 롯데리아는 한술 더 떠가지고 대놓고 후쿠시마 쌀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후쿠시마 농민들을 먹어서 응원합시다 여러분. 우리 롯데리아가 일본의 기업으로서 일본 농민을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나 이거 뭐 깜짝 놀랐거든. 진짜로 한 짓이에요 이거. 대놓고 대문짝만하게 광고까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싼 가격에 후쿠시마 쌀이 시중에 풀리면서 일본 쌀의 수익성이 박살이 나게 돼요. 싼 쌀이 있는데 비싼 쌀 사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을 마음에 안 들어했던 일본 농협이 초대형 사고를 칩니다. 자, 일단 일본이 2024년 5월부터 전례 없는 일본의 쌀값의 폭등이 시작이 됐죠. 그래가지고 5kg당 2,000엔 이하의 가격이었단 말이야. 2,000엔은 2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만원 이하였던 게 2024년 들어가가지고 2배 이상의 가격이 4,000엔 이상으로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쌀값이 폭등할 수가 있냐? 도대체 원인이 뭘까? 사람들이 원인을 찾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어. 왜? 아까도 말했잖아. 쌀값이 폭등하는 거는 전쟁 아니면 자연재해거든.
그런데 전쟁도 없었고 자연재해도 없었어. 쌀 농사도 풍년이었어. 근데 왜 가격이 이렇게 치솟아 오르냐고. 그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원인이 뭘까 많이 찾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어이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자, 일본이 관광업이 잘 나가네. 코로나 끝나고 일본 관광객이 외국인들이 많네.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와가지고 쌀을 많이 먹으니까 쌀이 부족해서 쌀 가격이 오르는구나. 이딴 소리를 합니다. 이게 진지하게 한 소리예요, 진짜로. 진짜 얼척없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다가 지들 또 이런 주장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게 슬슬 눈치 보이기 시작하는지 다른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장이 뭐였냐? 이거 중국 놈들이 저지른 짓이다. 수상한 중국 단체에서 중국 놈들이 일본의 쌀을 전매해가지고 시중의 가격을 조작을 한 거다. 중국의 공격이다. 뭐 이딴 소리 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거든. 왜냐면은 쌀이라는 거는 그게 너무 가격이 너무 양이 많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시장에 물량을 조절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려면은 그 쌀을 살 돈도 필요한 데다가 그 쌀을 보관할 공간도 필요해.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사들여가지고 독점해가지고 가격을 조절하는 거는 그 양이 작아야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쌀이라는 거는 전국에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라고 해도 하기가 어려워. 그쵸? 그런데도 이제 일본 놈들이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쌀을 전매를 해가지고 그런 거다라는 개소리까지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쌀 가격이 너무나도 쳐올라가지고 국민들이 이제도 슬슬 이상함을 느낀 거야. 처음에는 쌀 가격 폭등했지만은 정부가 해주겠지. 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쌀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 눈치가 보였는지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왔던 비축미를 풀어가지고 쌀 가격을 안정화를 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진정하십시오. 요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시도를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 비축미를 풀면 쌀값이 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미라는 게 그게 양이 어마어마하거든. 한국이랑 마찬가지야. 한국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전쟁 났을 때 혹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때를 위해가지고 쌀을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매입을 해놓습니다. 특히 우리는 또 군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쌀 자금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쌀이 안 팔리면은 이제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쌀 농사 안 짓고 다른 농사를 짓거나 다른 걸 하려고 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쌀 자금량이 줄어들게 되면 나라가 위험해진단 말이야. 그쵸? 식량 안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쌀 자금량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나중에 중국 놈들이 우리들한테 파는 이제 쌀을 가격을 3배, 4배, 막 6배, 10배는 올려가지고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식량을 다른 나라한테, 특히 우리의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이런 애들한테 의지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지금 미국한테 의지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도 트럼프 하는 꼬라지 보면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남한테 기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쥐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부가 매입을 해줄 테니까 쌀농사 계속 지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식량 자금률을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매입할 테니까 쌀농사 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쌀농사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쌀 브랜딩화를 도와줄게. 일본 쌀은 맛있다. 이 지역 쌀은 이게 맛있고 이 지역에 고향 납세를 하며 이 지역 맛있는 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많이 푸시를 해줬어요. 그렇죠? 브랜딩이 잘 돼 있단 말이야, 일본 쌀은.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돈도 쏟아붓고 매입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일본에는 비축미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는 공급이 많으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정부가 자연재해도 아닌데 비축미를 시장에 풀어버린다? 그러면 아까 전에 후쿠시마 쌀이 풀린 것처럼 가격이 싼 비축미가 풀리는 순간부터 가격은 박살이 나거든. 그게 일반적인 거란 말이야. 그쵸? 게다가 비축미라는 거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맛이 없어. 맛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더 싸야지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쌀 가격 잡기는 쉬워요. 그쵸? 비축미만 있다면은. 그런데 웃긴 거는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쳐올라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비축미는 풀었어. 그리고 정부도 자신이 있었어. 비축미 풀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비축미 풀었는데도 쌀 가격이 안 떨어졌어.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아니 비축미를 풀었는데 왜 안 풀리지? 왜 가격이 안 떨어지지? 나도 놀랐거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진짜로 중국 애들이 사재기했나?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정부가 비축미의 대부분을 경매로 붙였는데 그 경매로 일본 농협이 매입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자율에 맡기겠다. 비축미를 니네들이 사가지고 시중에 풀어라. 대신에 가격은 너네들 마음대로 책정해도 된다. 이딴 소리 한 거야. 어이가 없죠. 아니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비축미를 푼 거였으면 싸게 팔아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부가 어느 정도 압박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어차피 물량을 풀면 가격은 저절로 시장 가격으로 정상화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었는지 그냥 가격 마음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야. 그냥 하청으로 맡긴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가격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면 기존의 시장 가격이 있는데 당연히 그 시장 가격으로 팔지 누가 더 싸게 팔겠냐고. 안 팔잖아. 그쵸? 근데 웃긴 거는 시장 가격으로도 안 풀었던 거야. 일본 농협이 그 쌀을 팔지도 않고 그냥 지고 있었던 거야. 왜? 안 풀어야지 지금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쌀 팔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안 풀었어. 비축미를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안 풀어. 그래가지고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이놈들 비축미를 나중에 어쨌든 간에 정부는 비축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있는 쌀을 다시 사드려야 될 텐데 그 쌀은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엔 우리 거를 사가겠지? 그러니까 큰 금액에 많은 양의 쌀을 한꺼번에 매입하는 거는 우리를 통해서만 살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살 거다. 그러면 정부한테 비축미를 싸게 샀는데 정부가 다시 비싼 금액으로 우리한테 사가야 될 테니까 우리는 쥐고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요런 의심까지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런 의심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러겠어? 시간이 좀 걸리는 거겠지 하면서 그래도 일본 정부랑 농협을 믿었거든. 그랬는데 일본 농협이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했는데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 여러분 쌀값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쌀은 이게 정상 가격이에요. 지금까지가 너무 쌌던 거고 지금 가격은 비싼 게 아닙니다. 왜 쌀은 당연히 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놈들도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속았구나. 이 정부랑 일본 농협이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고 쌀 비싸게 사 먹으라고 빌드업을 친 거구나. 국민들을 상대로 작전줄을 친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들이 전매하고 쌀을 쥐고 있다는 게 들켰어. 그래가지고 욕먹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 가격이 맞고 옛날에 너무 쌌던 거다. 왜 너네들은 농가 생각 안 해줘? 열심히 농부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 지어가지고 만들어낸 쌀인데 그걸 왜 싸게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네들 농민들 생각 안 해줘? 이딴 소리 한 거예요. 와 양아치들이죠. 그러니까 이 역겨운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쌀값을 폭등시킨 주범이야. 정부 비축미들도 자기들이 전매를 했고 그 지랄을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도 국민들의 쌀 소비 감퇴에 농협은 너무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힘들지 않을까?
일본이란 나라의 쌀 농사가 망하진 않을까?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저희 농협은 그런 이제 일본의 국산 쌀 소비 감퇴를 걱정하고 있고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쌀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축미를 우리가 얼마 몇 톤을 매입을 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딴 소리를 홈페이지에 대놓고 써놨다니까. 그래놓고 광고를 쌀값이 싸다고 느끼십니까? 이딴 소리를 쳐해가지고 일본 애들도 개빡 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짓거리가 진짜로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 없는 발언들이에요. 사실상 전 국민 상대로 쌀로 작전주 친 거고 이딴 짓거리 하면 이 관계자 놈들이 감옥을 가야지 정상이거든. 근데 일본은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정치계랑 합작으로 국민들 등쳐먹는 게 일상이었어.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그게 있죠.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너네들 은행에 맡긴 돈 출금 금지. 기가 막힌 짓거리 한 적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부터 정치랑 경제가 협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 등쳐먹는 게 일상이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또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이 펑클색자인 고이즈미 신지로가 등장을 해가지고 등판을 해가지고 사고를 쳤습니다. 자, 일단 이 고이즈미가 누구냐면 옛날에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이거든. 얘도 이제 자기 아버지 이어가지고 그 지역구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정치인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 이번에 쌀값 사태 이제 농림부 수산 대신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사태가 급변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전에 농림부 수산 대신이 왜 잘렸냐면 얘가 기자회견에서 여러분들 요즘 쌀값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근데 나는 내 지지자들이 우리 집에 쌀 많이 보내줘가지고 우리 집에 쌀 많은데 이런 거야. 자기가 농담 친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국민들 빡 돌아가지고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임으로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 농림부 수산 대신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원래는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서 한국 놈들도 알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펑클색자라는 밈으로 불릴 정도로 말이 멍청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리버리하다. 얘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농림부 수산 대신이 된 것도 정치계에서 욕바지로 멍청한 애 꽂아 넣어가지고 자기들은 욕 안 먹고 어떻게든 이 쌀 가격 요걸로 고정을 시켜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든 하고 있다라는 노력을 보여주려고 농림부 수산 대신을 변경을 시켰지만은 요런 무능한 애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못했지만은 우리는 하려고 노력은 했다라는 퍼포먼스만 보여주려는 욕바진 줄 알았는데 얘가 초대형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쳤냐? 얘가 농림부 수산 대신 되자마자 진짜로 쌀값을 잡겠다고 움직여버린 거야. 이거는 지금 정부랑 일본 농협의 합작이거든? 국민들 등쳐먹기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란 말이야. 그런데 농림부 수산 대신으로 올려놓고 욕바지를 시키려고 했던 애가 갑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비축미를 얘가 또 풀었어. 전에 풀었던 거는 제대로 시장이 안 풀렸어. 농협이 쥐고 안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풀면서 야, 이번에 비축미 892엔으로 팔 테니까 너네들 폭리를 취하는 가격으로 팔지 마라 라고 명시를 했어요. 글로. 대놓고 폭리 가격 인상 견제하겠습니다. 가격은 2160엔으로 파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개나 소나 남녀노소 다 알거든. 근데 일본 정부랑 농협이랑 짜고 치다 보니까 이거를 못했어. 근데 욕바지로 꽂아놓은 멍청한 애가 갑자기 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대놓고 다시 사들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해버린 겁니다. 왜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그랬잖아. 농협이 나중에 비축미를 결국엔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구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몇 %까지는 창고를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일본 정부한테 되팔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쥐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잖아. 그거를 겨냥해가지고 대놓고 저격한 겁니다. 야, 절대로 일본 정부는 다시 사들이거나 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판 거 892엔으로 싸게 니들한테 판 거 절대로 정부가 비싼 돈 주고 다시 안 살 거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니까 대놓고 저격을 한 거예요. 야, 싸게 팔아줬으니까 비싸게 팔지도 말고 최소한 200, 1060엔에 쳐팔고
창고에 박아두지도 마라 하면서 대놓고 일본 정부랑 농협을 저격해가지고 기싸대기로 5만방에 5만방 박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대단한 짓이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쌀값 폭등시킨 세력에 대한 공격이고 자신들의 정적 있잖아. 정치적 적대 세력한테 기싸대기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등에 업고 나는 국민들을 위하는 참된 정치인이고 니들은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악질놈들이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든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의 이미지가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여태껏 공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멍청한 짓 하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서가지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제 똑똑함을 표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총리 후보로 올라서기 위한 퍼포먼스를 시작한 겁니다. 야, 진짜 재밌어졌죠. 이거 거의 드라마로 나와도 성공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나왔거든. 내가 웬만하면 일본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스토리가 지금 완벽합니다. 진짜 난세의 영웅이야. 야, 엄청 재밌다니까 이거. 자, 일단 뭐 진짜 일본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왜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동네거든 여기가. 한국에서 만약에 저 짓거리 했잖아. 그러면 이미 광화문 앞에서 수만 명 모였어요. 그쵸? 근데 일본은 정치적으로 비리가 심한 데다가 정치 세습이 일어날 정도로 국민들이 사실 투표도 안 하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알아서 잘 하겠지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쌀값이 비싸다? 그러면 정부랑 언론에서 여러분 쌀이 비싸서 못 사 먹겠다고요? 여러분들은 절약하는 생활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정주부가 알뜰살뜰하게 가정생활을 잘하는 그런 여자라면 여러분들 쌀 대신 빵이나 국수를 식사에 포함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딴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살림하는 게 알뜰살뜰한 주부다 이딴 소리로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해. 그냥 살아. 적응하면서 삽니다. 집이 목조 건물이라서 여름에도 덥고 겨울에는 춥고 막 이렇다? 그러면 여름에는 뭐 문 열고 선풍기 하고 바가지에 물 받아가 발 넣고 이렇게 살고 추우면은 옷 껴입고 이렇게 적응을 하는 거야. 전기세와 수도세가 너무 비싸다? 민영화돼가지고 착취당하느라 비싼 건데 그냥 절약하는 게 맞지 이딴 소리 합니다. 미친 동네예요 여기 동네가. 그래가지고 외국 살다가 한국 살다가 일본 가면 살기 힘든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냥 서민들은 착취당하는 게 일상이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순응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게 조련이 잘 된 개돼지 마냥 아무런 불평불만을 안 하는 게 일본 국민이다 이거죠. 근데 솔직히 일본 가서 사는 거 아니니까 뭐 내가 할 바 아니긴 해요. 그렇죠? 일단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한국 정치인 놈들이 일본에서 먹힌다 싶으면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헤쳐먹으려고 하거든. 민영화라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본에서 성공하면 한국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짓거리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농협이랑 짜고 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요런 이야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